외국인이 자국 내에 와서 연구 활동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언론팀에는 허가를 얻지 않고 왜 취재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제가 조사를 하면서 뭐 좀 연구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암석을 채취해가지고 네. 암석을 이제 3조각 정도 주먹만한 그 3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제가 가지고 오면은 이제 실험실에서 이 안에 이제 어떤 광물이 들어있고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졌고 이런 걸 이제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 배낭 속에 넣어놨는데 중국 공안국에서 이 암석도 광석이다. 불법 반출에 대해서 광석을 불법으로 채취를 하고 이 반출할 기미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다고 해서 이제 일주일 정도 공안국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추방을 당했더랬죠. 소위 그 뭐 대참사의 개연성을 우려하는 건데 만일에 지금 예상하시는 백두산의 이 분화 가능성이 나타날 경우에 정말 북한 지역에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예상이 현재 이제 백두산에서 분화 가능성은 앞으로 있을 일이기 때문에 어느 규모의 화산 활동이 있는가는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에 대해서 대비를 할 때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규모로 큰 사건으로 대비를 해놓으면은 적은 사건들이 발생하더라도 다 커버가 될 수 있고요. 그럼 가장 크면 상공으로 얼마쯤 올라가는 겁니까? 상공으로 화산재가 25km 이상 올라가게 되죠. 25km 이상 올라가고 작년 봄에 아이슬란드의 에이아프얄라요쿨 화산이라고 그때 이제 유럽의 항공 대란을 일으킨 화산재 때 분출물의 양이 0.1 입방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백두산에서 100에서 150 입방킬로미터 정도 화산재가 나온다고 하면은 아이슬란드 화산 분화의 1000배 내지 1500배 정도 그걸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큰 게 가능한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피해는 어떤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의 양강도, 한경도 지역은 대부분이 화산재가 피복하게 될 것이고 화산재가 덮게 되면은 거기 있는 주민들이 이제 대량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대량 난민이 발생하게 되면은 뭐 심한 경우에는 규모가 너무 커지면은 뭐 정권 유지하는데도 어떤 힘이 들 수가 있고요. 그쪽으로는 지금 큰 강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두만강, 압록강. 두만강은 백두산의 동쪽으로 나 있고 압록강은 이제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압록강, 두만강 유역도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은 비가 같이 옵니다. 천도되는 화산재가 나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공기하고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가 내리게 되면 화산재가 빗물과 같이 이제 섞여서 진흙탕이 돼서 흘러가는 걸 화산 이류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이동하면서 돌멩이가 섞여서 가면은 토성류라고 합니다.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라하르라고 부르는데 그런 라하르는 골짜기를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압록강, 두만강의 수위가 일시적으로 1m, 2m 높아지게 되죠. 그렇게 이제 두만강이나 압록강 유역에 북한 주민들은 다 강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위가 갑자기 1m, 2m 높아지게 되면 그 일대 집들이 파괴가 되고 매몰이 일어나게 되면서 뻗쳐나가게 되고 그 이제 강 주변이 아니더라도 화산재가 이제 내리게 되면 화산재로 식생이 묻히게 되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뀌게 되고 그 땅이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수십 년의 시간이 경과하게 되겠습니다. 이 남북한 간의 공동 연구가 좀 시급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화산 활동이 가능할 것인가, 또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어떤 마그마가 어떠한 속도로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진 마그마가 어떠한 속도로 어느 방향을 통해서 올라오는가, 천지를 향해서 올라오는가, 백두산 산자락을 통해서 올라오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밀하게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북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분화되는 물질이 어느 정도니까 영향 범위가 어디까지다, 화산 재해 위험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작성하면은 이 정도 분화가 일어나면은 재해 범위가 여기까지니까 안쪽에 있는 주민들을 소개를 대피를 시켜야 된다, 피난을 시킨다, 뭐 그런 이제 그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과의 공조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의 그 대참사는 또 이번 백두산의 이 그 분화 가능성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백두산하고 그 지진이 발생한 센다이 앞바다하고는 약 1,40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리히터 지진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했지만은 그 에너지가 백두산까지 그렇게 크게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진이 발생해서 이제 에너지가 전달되면은 거기 이제 지진의 흔들림 강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센다이 있는 쪽은 강도가 메르칼리 진도라는 걸로 7, 6 정도가 이제 감지가 되었지만은 백두산 쪽에는 이제 2, 3 정도로 아주 미약하게 그야말로 지진계만이 알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전파가 됐기 때문에 백두산 밑에 있는 마그마방을 직접적으로 교란한다는 그런 에너지는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작은 에너지들이 백두산 밑에 있는 마그마방에 지속적으로 장기간 동안 축적이 되면은 백두산이 분화하는데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 백두산 문제를 제기해서 큰 반향을 일으키셨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포함해서 또 어떤 연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의 공조 연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마그마 플러밍 시스템이라고 해서 백두산 밑에 마그마 양이 어느 정도의 마그마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규모의 화산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 분화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분화가 되면 피해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싶고요. 아울러 이제 우리 남한에는 활화산이 있기 때문에 화산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화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을 좀 많이 전문가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교육에도 좀 힘을 쓰고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연구 환경이 많이 좀 좋아지시면서 더불어 또 좋은 연구 결과가 국민들에게 좀 전달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이 백두산 화산의 분화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부산대학 윤성희 교수와 함께 해봤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연구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역사 속에 있는 사실이었다는 점을 봐도 우리에겐 좌시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 이런 자연재해나 또 지구 환경 문제는 우리의 힘만은 될 수 없는 인접국가의 공조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